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요즘 차 마시는 소개팅을 할 땐 호텔, 라운지 카페를 가곤 합니다. 물론 차값이 조금 비쌉니다. 근데 상대방 여자와 상관없이 거기 앉아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고 여행 온 느낌,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차피 커피값은 제가 내니 이렇게라도 해서 가심비를 좀 챙겨야겠습니다. 봄이라 그런지 소개팅이 좀 생기네요. 한 주에 5건을 진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소개팅 한 건씩 따로따로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여러 건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지인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만났는데 코딱지가 코에서 들락날락했다는 소개팅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을 소개시켜줬던 회사 후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어 선배, 잘 지내요? 아직 솔로예요? 제 대학교 친구 소개시켜줄 테니 한번 해봐요. 잘 안 돼도 다른 사람 또 해줄게요. 요즘은 어플 결정사로만 소개팅을 받았었는데 지인 소개팅이라 정말 오랜만이었고 이 친구에게 예전에 소개팅을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서 고마운 마음에 사진도 안 보고 그냥 수락했습니다. 카톡 프로필에도 사진이 없더군요. 땡땡님, 저희 저녁 때 여기 가면 어떨까요? 지인 친구니까 밥 한번 사주기로 마음먹고 익숙하게 강남역 파스타집, 고깃집 한 군데씩 찍어서 보냈죠. 근데 연어님, 제가 비건이어서요. 혹시 주선자에게 들으셨나요? 주선자에게 정보를 들은 것이 없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소개팅을 제가 정말 많이 했나 봅니다. 이젠 비건도 만나는구나. 나는 솔로에서 비건이었던 여성분이 생각났습니다. 식생활이 중요하긴 한데 만나기 전부터 부담이 좀 되었습니다. 여튼 그분이 추천하는 샌드위치 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가격대가 싸서 부담은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남역 음식점에서 사진을 모르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안절부절하며 있었습니다. 아, 그녀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92년생 성균관대 공대 출신의 IT 대기업 개발자였습니다. 목소리도 저음이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랑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왼쪽 팔 쪽에 꽤 큰 타투가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안 풀려서 힘내자는 의미로 불사조를 그렸다고 하네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취업도 잘 되고 재테크도 잘 되고 가족들 일도 잘 풀렸어요. 비염이 있는지 훌쩍대며 휴지로 코를 계속 닦았습니다. 근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 코를 닦은 휴지로 자기 쪽 테이블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닦더라고요. 콧물이 테이블에 묻는 게 계속 보여서 조금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지는 않았고요. 새 휴지를 계속 옆에 놔줬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도 잘 살고 음악, 미술 등 취미도 다양하고 상식이 깊어서 친구처럼 무난하게 대화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건과 타투가 신경이 쓰였고 외모나 성격이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헤어진 다음 연락하진 않았고 끝났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오후 1시엔 제 차감으로 진행한 결정사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동국대를 나와서 중견기업 다니는 91년생 여자. 사진으로는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귀엽고 밝을 것 같았고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기대가 컸죠. 강남역의 한 카페에서 앉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붙는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사진에 엄청 귀여운 인상까지는 아니었으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정말 흰 피부 그리고 하체 통통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연어 씨. 정말 인상 좋아 보이시네요. 관심이 갔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가족, 취미 얘기 등등 여느 소개팅과 마찬가지로 쉴 새 없이 대화했습니다. 재미있게 대화가 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 시점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땡땡님은 어떤 남자를 찾고 계세요? 밝고 자상한 남자를 찾고 있어요. 나한테 이상형을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네. 맞아요. 성격 잘 맞고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외모는 안 보세요?
저 정도면 되나요? 그냥 뭐 외모는 호감형이기만 하면. 저도 같이 이야기할 때 편하고 좋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만 저에게 다시 묻지 않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면 단답하고 침묵. 이러니 말이 거의 통하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읽혀지긴 했지만 혹시 조용한 성격이고 낯을 가려서 그런가 싶어 좀 더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소개에서 봤는데 바이올린 하신다면서요. 성인 돼서 음악 취미 하시고 계신 게 멋있어요. 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요즘에 연습하시는 곡도 있으신가요? 그냥 집에 있는 악보 이것저것요. 저도 학생 때부터 음악 좋아해서 피아노를 좀 쳤어요. 음악회도 나갔었고 어쩌고. 네. 요즘 주식 많이들 하잖아요. 재테크는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저는 주식이랑 부동산 하는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대화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저의 말에 아무런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호두까기 인형 마냥 말없이 끄덕이고만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손님, 이 옷 예쁘게 나왔어요. 올해 신상이고 한번 입어보시면 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이상한 옷을 파는 잡상인 취급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귈 수 있는 외모, 범주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녀를 붙잡아 두고 필사적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일관되게 대화를 받아주지 않다가 약 1시간 뒤 가실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일어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결정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는 여자들을 꽤 봤습니다. 물론 제가 훈남은 아니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사이에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분들은 수많은 소개팅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쓰기 싫은 것 같습니다. 매너 지켜봐야 부질없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본인에게는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차리든 아니든 결과는 그냥 yes or no, 더 만날지 안 만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매너 지키지 않는 건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외모가 괜찮았지만 매너 없게 저를 대하는 모습을 본 이상 만나도 문제가 생기겠구나 결론을 내렸고 저도 1시간 동안 웃는 모습, 자상한 모습, 대화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최대한 어필했으니 더 이상 아쉬운 것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아쉬워할 새 없이 같은 날 4시 반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떠서 안마의자 카페에 가서 1시간 동안 안마를 받으며 심신을 추스렸습니다. 다음 여자는 골드스푼에서 매칭된 한양대 출신 강남에 사는 35살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말랐고 순해 보이고 미소가 되게 예뻐 보였습니다. 약간 옛날 사진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원래는 저는 이런 소개팅 자리에서는 밥 약속을 잡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차 약속을 잡으면 조금 정 없어 보이고 쪼잔해 보인다는 말을 인터넷 등에서 꽤 봐서 그랬습니다. 근데 연어 형, 밥 먹지 말고 차 마시자.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 구독자분들의 답답해하는 댓글이 생각났습니다. 주말 낮 시간에 차 한 잔 어떨까요? 용기 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시죠. 의외로 시원하게 오케이 하더라고요. 감사함의 의미로 분위기 좋은 호텔 라운지 카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금 영상에 나오는 곳에 일찌감치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기다리다 보니 그녀가 옵니다. 연어 씨. 못 알아봤습니다. 사진과 달리 살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그녀. 키 165에 한 65kg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네, 앉으시죠.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여자가 눈치를 봅니다. 제가 사진보다는 살이 좀 쪘죠? 아니에요. 다 그런 거죠 뭐. 저도 보정한 사진 올려놨는데 좀 찔리더라고요. 저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연어 씨는 이미지 비슷해요. 여느 소개팅처럼 이런저런 잡담을 했습니다.
통통해 보이는 하체는 봤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너무 통통해서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말랐는데 2년 전부터 살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우울증 있어서 약도 먹고. 제가 편해졌는지 고민 상담을 하네요. 살 많이 쪄서 결혼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 등등을 들어주었습니다. 자기 집에 돈도 많고 결혼하면 집 마련은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고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생각이 커 보였습니다. 마음을 놓아서 그런지 대화는 그냥 편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살 사기를 한 것은 맞고 이성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2시간 정도 대화하고 헤어졌습니다. 소개팅을 3개나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요. 집에 돌아오니 녹초가 되었습니다. 맥주 2병을 마시며 외로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소개팅 2건이 있으니 잘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죠. 일요일 점심에 어플 소개팅이 있었습니다. 골드스푼으로 매칭된 34살 파주 사는 서경대 나온 회사원. 사진으로 봤을 때는 키 작고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카톡 프로필도 최근 사진이 있어서 기대가 되었습니다. 약속 한 일주일 전 매칭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어라고 합니다. 수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연어 씨, 어디 사세요? 사는 곳을 얘기하니 조금 머네요. 운전은 좀 하세요. 그녀의 자기소개에 운전 좋아하는 남자만 신청 부탁해요. 라고 써있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전을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종은 뭐세요? 차 종류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네. 사연은 만나서 물어보기로 하고 저는 국산차 몰고 있다고 솔직하게 차종을 얘기했습니다. 2시간 뒤에 답장이 오네요. 조금 망설인 건지 네, 일요일 몇 시에 만날까요? 점심 먹고 한 1시 정도에 만나면 어떨까요? 파주 쪽에 분위기 좋은 카페 많아서 차 몰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혹시 11시에 브런치 먹으면 어때요? 밥 먹자고 제안을 하네요. 그래도 가격대가 엄청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때 뵙죠. 네, 약속 날 또 연락해요. 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씻고 꼼꼼하게 차 청소하고 향수 뿌리고 어젠 조금 유감이었지만 오늘 잘 해보자 파이팅을 외치며 땡땡님 잘 지냈어요? 시간이 빠르네요. 저 출발하려고요. 이따 봬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의 카톡 프로필 상태가 이상합니다. 차단이었습니다. 기본 프로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는데 당일 아침에 저를 차단한 듯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도 약속 정한 당일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예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행이라면 출발하기 직전에 알게 되어 기름값과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습니다.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이런 비매너 행위 어플에서는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리 상대방이 이런 행위를 한다 해도 어플에서는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다. 매칭 자체만 중계하고 그 다음의 일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가 어플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성이 나오고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씁쓸하네요. 찝찝한 마음으로 집에서 레토르트 된장찌개와 밥을 먹어서 돈을 아꼈고 조금 쉬다가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소개팅을 준비했습니다. 34살 스카이피플에서 매칭된 일산 사는 한 간호사. 이 여자한테는 먼저 매칭 요청이 왔습니다. 연어 씨 자기소개를 읽고 제 스타일인 것 같아 오케이 보냅니다. 자기소개를 봤는데 어필을 열심히 해놨더라고요.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부끄럽지만 D컵이고 얼굴 귀여워요. 주식도 공부도 열심히 해오며 살아왔어요. 설레는 사랑 시작하길 원합니다. 사진으로는 슬림한 몸매에 귀여운 인상이더라고요. 어플을 조금 쓴 티가 났지만 많이 다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락했던 것이죠. 연어 씨 뭐예요? 오늘 하루는 잘 보냈어요? 연어 씨 통화 가능한가요? 저는 만나기 전에 연락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연어 씨는 아닌가 봐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만나기 전에 연락을 좀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러진 않거든요.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요일 4시 정도에 차 한잔 하는 것 어떨까요? 제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그쪽에 가거든요. 4시 반 정도에 간단하게 밥 먹는 건 어때요? 이 여자도 밥을 먹자고 제안하네요.
그러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파스타 식당을 하나 찍어줍니다. 가격대가 스테이크 빼고는 다 18,000원, 2만원 정도. 아주 비싼 식당은 아닙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점심 약속이 취소가 되어 이분과의 소개팅을 위해 일산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사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약속 장소 식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정문에서 두리번 거립니다. 키 162 정도의 한 75kg는 되어 보이는 가죽 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온 엄청 덩치가 큰 여자가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전날 봤던 여자보다 훨씬 더 쪄 보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살사기는 정말 오랜만에 당해보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불안하긴 했습니다. 카톡들을 보니 어플 사진들이 다 7년 전 것들이고 요즘 사진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했습니다. 먼저 OK를 보내는 게 이상했는데 저에게 적극적인 걸 보면서 의심했어야 했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헤헤, 연어씨군요. 안녕하세요. 넉살 좋게 인사하는 그녀. 인사를 나누고 바로 메뉴판이 들어오고 여기 되게 맛있어서 자주 오는 곳이에요. 파스타는 아라비아따가 제일 맛있고요. 파스타를 고르고 스테이크 칸으로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넘겨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네요. 안 되겠다 싶어서 피자 드시죠 하니 저 탄수화물 잘 못 먹는데 피자 좋아하세요? 네, 저 피자 먹고 싶어서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럼 파스타랑 피자. 아, 그리고 새우튀김도 주문해요. 스테이크를 시켰으면 한 9만원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도 45,000원에 막았습니다. 연어씨, 41살 맞아요? 정말 동안이고 귀여우시네요. 저 연어씨 프로필이랑 카톡 사진 계속 보면서 왔어요. 수줍게 웃는 그녀. 제 사진들을 보며 귀여운 남자 좋아. 연어씨 순해. 자기소개 계속 읽었어요. 헤헤. 제 사진을 확대해서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소름이 돋았고 극도의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좀 그렇네요. 아, 네. 그럼 닫을게요. 헤헤. 각자의 직업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 얘기를 했습니다. 연어씨는 결정사 해요? 저는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땡땡님은 하세요? 네, 저는 조건이 좋아서 50만 원에 했거든요. 매칭이 너무 많아서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연어씨 같은 분이 결정사에 잘 없어요. 얼굴 살에 파묻힌 눈, 코, 입.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짜일까? 6, 7년 전에 그녀 사진이 사실이라면 50만 원에 했다는 말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피터팬 같은 사람이겠죠. 음식이 나오고 파스타면을 한번 덜어주더니 그녀는 폭풍 흡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카이피플 한지는 한 2주 됐고 연어씨가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오케이는? 말이 끊어져서 보니 허업, 쩝쩝쩝. 진짜 맛있게 파스타랑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먹는 소리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마치 먹방 BJ 같이 시원하게 음식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연어씨는 부끄러움 많이 타요? 연애 많이 안 해봤죠? 저처럼 한쪽에서 표현해야 연애가 성공하더라고요.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저 연애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연어씨는요? 쩝쩝. 굉장히 잘 먹네요. 저는 파스타를 한 번만 덜어서 먹었고 그녀는 나머지를 다 먹었습니다. 양이 모자란지 숟가락으로 소스까지 다 긁어먹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잘 안 먹으니 피자도 4조각이나 먹고 새우튀김도 1개 빼고 다 먹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제 만난 살사기녀는 저에게 미안해하기라도 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자기가 예쁘다고 하면서 당당한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자기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절대로 그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예의를 지켰습니다. 이성 얘기는 피하고 일상 얘기만 했습니다. 2차를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 50분 뒤에 일어날까요?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2차를 가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제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 출근해야 돼서 가봐야겠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살짝 고민했습니다. 반반 내자고 할까? 마찬가지로 수많은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냈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 여자는 현실을 부정하며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으면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사람, 목소리도 좀 어눌해 보이고 아픈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냈습니다. 차 몰고 집에 돌아가는 길 허탈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연어 씨 잘 먹었어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당크크. 카톡을 무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밥을 먹긴 했지만 치킨 반마리와 맥주를 사와서 먹방 유튜브를 보며 미친 듯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여자보다 더 개걸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집에 있는 남은 위스키도 섞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치 번데기같이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렸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서러워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밥과 차만 사주는 봉사활동만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실패를 겪더라도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시도하지 않고 필터를 가지고 계속 거르게 되면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되도록 열어놓고 몇 년간 열심히 시도했습니다. 어플이 진흙탕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흙이 온 몸에 묻어서 몸이 더러워져도 제 눈을 찔러도 그 안에 진주가 있다고 생각했고 진주 하나만 찾으면 성공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진주는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운 나쁘게도 몇 년간 진주를 찾지 못했고 이제는 많이 지쳤습니다.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 앞에서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만남에서 제가 상처를 받았지만 재는 모습,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면 여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 상처받지 않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정말 좋은 사람이 제게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제가 결국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매칭이 계속되면 지치고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나이 들수록 더더욱 그러네요. 이전 영상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나름 위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울함이 영상에 많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그래서 영상에 유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폭탄이 제 옆 건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정말로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 막차를 놓칠 거라는 그 공포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것입니다. 지칩니다. 하지만 지친다고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차인 횟수보다는 적지만 저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제 외모나 성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마음을 애써 외면한 적도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했듯 이 고통은 다 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하기에도 부끄럽고 조심스럽긴 합니다. 누워서 웅크리며 있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의 번데기 같습니다. 나비가 되고 싶은데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번데기가 썩으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꼭 나비가 되겠습니다. 매칭 또 하고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사람을 보고 자기 관리도 놓지 않고 하여 꼭 결혼에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깝게 놓친 제 예전 여자친구들이나 제가 죄송스럽게도 외면한 여자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린 여자분들에게도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고 저에게 매너 없이 대한 여자분들에게도 최고의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어플 매칭은 잠시 쉴까 합니다. 어느덧 결정사는 횟수가 얼마 안 남아서 결정사만 하고 조금 쉬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날씨 좋네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도 잘 추스르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